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상장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율성이 중요해진 만큼 그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법원은 그동안 주관사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살펴왔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보사 사태 때문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진에어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도 지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진에어 소액 주주들은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초래한 조금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을 제재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면서 좀 당시에 이제 재직했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예. 이제 소액주주들은 진에어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면허 취소 및 관련 위험 그리고 총수 일가의 경영 행태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경영진의 이제 좀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시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진에어의 물컵 갑질이 초래했던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등기임원이 이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에 재직하는 건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이를 증권 신고서를 통해 알리지 않은 거는 허위 공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증권업계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다면 사전에 예측해서 증권 신고서에 기재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반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식약처가 인보사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확인하지 못했던 사안을 주관사의 책임을 묻는 게 조금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짚어준 포인트를 보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법원 입장에서는 주관사 책임을 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편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법원의 판결은 주관사의 판정승으로 수렴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이 상장주관사 소송 중 하나가 국내에 상장했다가 이제 상장 폐지된 중국 기업 고섬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이 고섬 사태란 이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 섬유업체 고섬이 이제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가 이제 분식회계 논란으로 상장 3개월 만에 거래 정지가 된 사건입니다. 거래 정지 후 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2013년 10월에 결국 상장 폐지가 됐는데, 당시 투자자들이 2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부실 실사를 이유로 이 두 주관사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이 과징금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과징금 취소송, 이 금융위의 과징금 이 부과가 좀 말이 안 된다,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이걸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의 결정을 뒤집어 버린 거죠. 판결의 요지는 이제 화면으로도 나올 텐데, 이 기업이 작정하고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쓴 행위를 주관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민사상 손배소에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예. 상장 주관사로부터 받는 배상액, 소액주주들이 받는 배상액도 1심의 절반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일부 승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받지 못한 채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고섬 사태는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상장 직후라는 점, 그리고 이 문제로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 등이 좀 인보사 사태와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업이 이제 작정하고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좀 주관사 측이 잡아내기 어렵다라고 좀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섬 사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한 6년, 7년 전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스탠스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참고해볼 만한 최근 판례는 없습니까? 올해 2월에,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2심 판결이 나온 시모텍의 유상증자 사례가 가장 최근 판례인데요. 예. 이 소송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에 시모텍이 이제 유상증자로 한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을 당시에 투자자들이 이제 주관사인 동부증권이
좀 증권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근데 진에어 사례랑 조금 소송이 좀 발단이 비슷한 사례인데 예. 이 첫 1심 판결은 이제 지난해 7월 나왔습니다. 판결을 보면은 법원은 이제 유상증자 후에 시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손해의 상당 부분은 이제 주관사가 아니라 최대 주주 측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 DB금융투자가 동부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14억 5,500만 원의 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 14억이면은 이 주주들이 당초 제기했던 배상액의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일부 승소, 왜냐하면 그 주관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손해액은 받아냈기 때문에 일부 승소라고는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또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 이 주관사가 최소한 피해액의 10%가 아니라 70%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이 재판부가 이 항소를 올해 2월에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심 판결을 유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앞서 고섬 사태에서는 이 배상액이 이제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시모텍 소송은 그보다 더 적은 10% 배상액을 그러니까 10%로 그 배상액을 제한을 한 겁니다. 좀 사안이 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사례에서도 그 법원이 주관사의 책임을 조금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안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물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로서 팩트는 네. 주관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또 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이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주관사의 자율성이 늘어나서 그만큼 책임도 져야 되지 않느냐. 좀 요렇게 그 소송이 늘어나는 배경을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예. 왜냐, 그 2년 전에 시작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후에 이제 뭐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 그리고 사업 모델 특례 도입, 외국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허용, 그리고 최근에는 상장 전 지분 투자의 한도 확대, 좀 이런 게 자율성을 높이고 있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을 높인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경로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돈을 벌어들일 경로가 많아졌으니까 그렇다면은 너네가 책임을 더 져라. 져라. 예. 그러면서 동시에 좀 주관사의 책임성도 높아지는 조치도 취해졌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이 주관사가 상장 예비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그러니까 허위 누락사항을 그러니까 회계에 관련된 허위 누락사항을 적발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걸 좀 가장 대표적인 걸 꼽을 수 있고요. 또 인보사 사태로 한국거래소가 그 주관사의 외국 기업 상장 주관을 제한한 조치도 조금 주관사의 책임을 강조한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주관사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정작 그 기업의 그 상장 심사의 주체는 거래소잖아요. 근데 좀 거래소가 그 주관사도 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래소가 더 적극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주관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확실히 좀 명문적으로 규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